안녕하세요. 영업의 신 조입니다. 오늘은 모순 극복을 통한 차별한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저희가 모순적인 부분에 많이 닥치죠, 상황이. 그래서 시장도 꽉 차 있고, 뭐, 이미 레드오션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경쟁이 너무 치열하거나, 아니면 그 외부적인 환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더 이상 매출 성장이 어려울 때, 이럴 때는 상당히 곤욕스럽죠. 그럴 때는, 저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서는 이제 압박이 내려오기 시작하죠. 그 매년 20에서 30% 지속적으로 성장을 유지를 시켜라. 어, 명령적인 하달로 내려오게 되면 이제 일하시는 분들, 특히 현장에서 영업 뛰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나 마케팅으로서 전략을 짜내야 되는 분들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장을 유지하는 것도 이제 어려운데 성장하라고 이제 얘기를 계속 하죠. 그래서 이제 행정적인 모순과 기술적인 모순 그리고 물리적인 요순 이렇게 그 세 가지로 크게 막닥뜨리게 됩니다. 그럼 먼저 그 세 개의 모순 중에 그 위에 있는 행정적인 모순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이죠. 행정적인 모순은 일단 문제적인 상황이 파악이 잘 안 됐을 때 우리가 어떤 외부적인 환경의 변화 또는 내부적인 환경의 변화로 지속적으로 성장이 어렵거나 뭔가를 뚫고 나가야 되는데 그걸 뚫고 나가지를 못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당면한 강력한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해결하지 못할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외부적인 상황 파악도 안 되고 내부적으로 문제 파악할 수 있는 역량도 안 돼. 그런 거를 이제 저희가 행정적인 모순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기술적인 모순도 있는데요. 기술적인 모순은 뭐냐면 하나의 그 시스템 테두리 안에서 두 개의 그 파라메타, 즉 요소들이 대립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자동차가 어, 토크를 강화시키면 엔진을 많이 힘을 세게 해야 되고 엔진을 힘을 강하게 하려면 엔진에 있는 그 실린더의 크기를 크게 해야 되고 실린더 크기를 크게 한 실린더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어떻게든 연료를 많이 분사해서 떼야 됩니다. 그러면 자동차 힘을 강화시키면 어, 오일이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힘하고 연료는 이제 그 모순적인 관계가 됩니다. 이걸 트레이드오프 관계라고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객의 그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어, 엔진의 힘은 강화시키면서 고객의 유용성은 이제 증대시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기술적으로 우리가 보완해 나가야 될 그런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모순, 저 오른쪽 아래에 있는 원에 들어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물리적인 모순도 있는데 이 물리적인 모순은 뭐냐면 하나의 파라미터 안에 서로 상반되는 상황이 충돌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높은 곳으로 올라가려면 사다리를 만들어야 되고 그 사다리를 1층이 아닌 2층으로 올라가려면 좀 더 길게 높게 사다리를 만들어야 되는 게 당연한 거죠. 근데 그렇게 높게 만들게 되면 들고 다니려면 이제 힘들고 보관도 힘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높이에 대한 편의성 또는 이동에 대한 불편성 요게 또 물리적으로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건 이제 물리적인 모순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제 알아볼 거는 그 중에 이제 행정적인 모순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적인 환경도 좋지 않고 외부적인 환경도 좋지 않고 거기에 대한 문제점 파악도 어려운 상태에서 그리고 우리가 내부적인 역량도 부족한데 정말 매출 유지도 힘겹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도
매출을 성장시켜라 20-30%씩 요렇게 이제 명령어들이 떨어졌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럴 때 행정적인 모순 극복법으로 이제 대응을 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게 뭐냐면 성공한 사업들 그리고 성공한 기업들의 그 사례를 벤치마킹을 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는 이제 한 5가지로 저희가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고부가 가치 아이템 또는 브랜드로 전향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고부가 가치는 말 그대로 같은 브랜드이긴 하지만 고급화 전략을 통해 가지고 최대한 이익 구조를 많이 가져가는 그런 게 있을 수가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그 새로운 고객을 개척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의 시장을 두고 기존에 있는 시장 말고 새로운 시장을 창출해내는 거죠. 그래서 그 고객들을 대상으로 이익을 매출을 극대화시키는 장법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양극화 전략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브랜드를 전체를 가져가는 게 아니라 극 상단층과 극하단층, 극좌측과 극우측 이런 양극화 전략을 일부러 조장을 해 가지고 시장을 끌고 가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또 다른 하나는 관련 업계하고 공생 체계를 유지해 가지고 M&A 같은 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콜라보 프로젝트를 한다든가 관심 있는 기술력을 융합시킨다든가, 그래서 이제 복합 융합 전략을 해서 관련 업체들하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시너지가 날 만한 기업들을 그냥 인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핸드폰에 카메라 기능을 달아야 된다. 그럼 카메라 기능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특화된 전략을 하고 싶다. 그래서 그 카메라를 내가 자체적으로 기술을 개발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 카메라에 이미 기술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을 인수합병 해 가지고 그 기술을 카메라에 내장시키는 방법, 뭐 요런 것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적인 모순 극복법은 우리가 성공한 케이스들을 벤치마킹을 해 가지고 할 수 있는데, 그거 5가지는 고부가 가치로의 전환, 새로운 고객들에 대한 개척, 그리고 양극화 전략의 최대한 활용, 관련 업계 공생, 콜라보 프로젝트 또는 시너지에 기대되는 업체들을 인수합병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그중에서 고부가 가치로의 전환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사업종에서 성공한 기업들을 일단 살펴봐야 되는데요. 경쟁사도 괜찮고 같은 산업군에 있는 성장하고 있는 그런 업체들, 기업들의 좀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총 5가지 정도 요소들을 파악해 가지고 그중에 우리가 적용할 만한 것들을 이제 벤치마킹해서 시행 계획 하면 됩니다. 고급화 전략이 있을 수가 있고, 디자인 쪽으로 외관 디자인 또는 내관 디자인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겠고, 또는 희귀성이나 신비감을 가져갈 수도 있고, 편리성이나 또는 이제 로열티 자부심을 자극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중에 고급화 전략으로 이제 남양 우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우유 시장은 이미 포화된 상태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쟁사들이 속속에 이제 브랜드를 이제 내놓는 타이밍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과중에 경제 상태는 매우 나빠지게 됐고, 그러니까 당연히 경쟁사는 많아지고 브랜드는 많아지는데 경기가 안 좋아지고 침체되면 이제 소비 패턴은 이제 축소화되게 됐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매출은 줄게 되고, 매출이 감소하니까 서바이벌을 해야 되고 이익을 내야 되는 기업에서는 당연히 압박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행정적인 모순에 이제 당착한 마케터들의 어떤 고민을 했는지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남양우유 같은 경우는 고급화 전략으로 일단 우리가 STP 전략에서 타겟팅을 아이들 쪽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존에 경쟁했던 흰 우유, 건강한 우유에서 천연 DNA 성분을 넣어 가지고 기능성 우유로 아예 과감하게 탈피한 거죠.
그래서 아이들의 머리를 똑똑하게 만드는 천연 DHA 성분을 non 트렌드를 반영한 아인슈타인이란 브랜드를 성공시킵니다. 대단하죠. 이래서 건강한 우유를 사서 가족들의 건강을 챙기는 부모들이 엄마가 갑자기 천연 DHA 성분이 들어서 머리가 똑똑해진다고 하니까, 그리고 아인슈타인에 대한 그 상대성 이론을 알기 때문에 그냥 아이들을 우유를 그냥 비싸도 그걸 막 사서 먹이기 시작한 거죠. 고급 전략이 성공을 한 겁니다. 여기서는 이제 STP 전략에서 타겟팅하고 포지셔닝을 굉장히 잘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이제 STP 얘기해도 이제 여러분들 다 이해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부심 마케팅은 후아유 잘 아시죠? 그 이랜드 계열의 이제 그 의류 브랜드인데, 이 브랜드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브랜드임에도 불구하고 미국 캘리포니아 드림의 컨셉으로 오렌지를 가지고 파워 마케팅을 이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후아유 같은 경우는 6감, 5감을 총 자극해 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마케팅하는 자부심 마케팅이 돼 가는데요. 그 5감 마케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낸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걸로는 그냥 옷을 사는 분들한테 그냥 오렌지를 하나씩 줘 가지고 그냥 각인시키는 거죠. 그 향하고 맛과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그 브랜드하고 하나 되게 그렇게 하는 후아유 자부심 마케팅. 나는 의류계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오감을 최대로 끌어올린 그런 케이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화수 같은 경우는 이제 신비감을 추구를 한 거죠. 그 동양의 한방이라는 아이템, 키 아이템을 가지고 아모레퍼시픽에서 런칭한 브랜드인데요. 이 한방 화장품을 어떤 타겟을 갔냐면, 예전에 그 코로나 전에 중국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이 왔었잖아요. 그때 그 타겟인 그 중국인 관광객 소비자들, 요커를 타겟으로 해서 면세점에서 집중적으로 이제 판매를 하게 됐는데 44억 달러 판매 매출을 이뤘고, 세계 시장에서도 연간 1조 원 정도 달성하는 그런 혁신적인 그런 브랜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화수, 이름도 되게 잘 지었죠. 설화수. 고급 전략이기도 하지만 신비감, 한방, 동방의 한방을 가미한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LG 생활건강에서 후라는 브랜드 있죠. 이거는 신비감이고 고급한데 희귀성까지 더한 겁니다. 그래서 궁중한방이라는 타이틀로 더 세그멘테이션을 파고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더 강력한 희소성, 초고급 로얄층을 공략한 VVIP 마케팅 전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시진핑의 부인인 중국 평리한 여사, 그리고 안젤리나 베이비가 후를 쓰면서 이제 브랜딩이 파격적으로 이제 중국을 점령하게 됐고, 중국 또는 아시아 측, 그다음에 중화권 사상의 모든 사람들이 LG 생활건강에서 런칭한 후에 대한 초희소성 로얄 VIP 마케팅 전략에 말린 거죠. 그래서 궁중 한방인 후 브랜드를 이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오늘은 모순 극복을 위한 차별화 마케팅의 가장 첫 번째, 그 행정적 모순에서 의 그런 고부가 가치로의 전환을 위한 고급화 전략, 그리고 희소성 전략, 신비감 전략, 자부심 전략에 대해서 남양우유와 후와 설화수, 그리고 후아유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오늘 즐거운 금요일이죠. TGIF. 네, 오늘 마무리 잘 하시고 즐거운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영업이신 조였습니다. 감사합니다.